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댄스랜드 춤추는 가발레 매력적인 너의 그림자는 분홍빛 와인 글래스 피아노 같은 나의 몸을 터치 잠시 너의 눈을 감아봐 터질 것만 같은 느낌 한 박자 두 박자 흔들려봐 Let's dance crazy I am free Let's dance crazy you are free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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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녕하세요.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요즘 봄을 맞아 건강검진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50대 이상 중년 여성이 꼭 받아야 하는 검진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방암, 갑상선, 네. 자궁경부암, 또 네. 골다공증. 와, 중년이 되면요 챙겨야 될 게 이렇게나 많은데요. 여성이라면 만 54세 그리고 66세 12년 간격으로 2번에 걸쳐 국가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을 만큼 관심 가져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중년 여성이라면 꼭 체크해야 하는 게 골밀도, 바로 골다공증 검사인데요. 골다공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13배가량 많고 50세 이상 한국 여성 중 39.1%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만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급속도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 골다공증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뼈가 약해지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골다공증은 이름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뼈의 성분이 빠져나가고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뼈도둑이라고 하는데요. 골다공증 증상 자체보다 이로 인해 생기는 골절이나 합병증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가벼운 질환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골다공증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져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는 거 좀 무서워요. 가볍게 톡 하고 치기만 해도 꼭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니 무슨 사연이 있으셔서. 아이고 다리를 절뚝거리시네. 사골골 하나만 주세요. 네. 발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골다공증 때문에 조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약간 높이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의자 높이 놓고 올라가기 귀찮아서 제가 살짝 점프했었거든요. 착지했는데 그때 바닥에 약간 모서리 같은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발가락으로 탁 짚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발가락은 움직여서 골절이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었거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선생님께서 아니 골절인지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골절인 거 알았었어요. 야, 그거 어떻게 참으셨지? 아니 오른쪽에도 깁스를 하고 계시네 또. 이것도 좀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사고였는데 그 인도의 맨홀에 이렇게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좀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 손을 짚게 되잖아요, 넘어지면. 아유. 근데 이게 새끼손가락이 잘못 꺾여가지고 탈골이 됐었어요. 아이고 참 손을 짚었는데 골절이라니. 마디 앞쪽에 부러진 뼈 조각이 맞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수술할 때 그거 빼는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계속 재활 치료를 하는데도 지금 아직도 정상적이지 않고 아직 손가락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이게 사소한 부딪힘이나 뭐 넘어지거나 이래도 제가 뼈가 골절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좀 생활하는데 약간 다칠까봐 겁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많은데 뭐 이런 데 가면은 혹시라도 뭐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럴까봐 좀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아유, 지금도 이제 다치실까봐 계속 피하시네요, 이렇게. 맞다. 야, 좋아. 아이고. 아이고. 누가 보면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가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집에서도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런 것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식탁이라든지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도 부딪힘 방지 같은 것 좀 해놓고 그렇게 했죠. 왜 손을 이것도 잘 안 떴지? 왜 이렇게 안 뜯겨? 제가 46살 때 처음 건강검진에서 알게 됐어요. 마이너스 3 이하로 떨어져서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거의 70대 할머니 수준이라고 전 제가 골다공증이 있을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도대체. 풀어가지고 해야겠다. 아유, 다리가 안 좋으시. 참 보기 안쓰럽네요 진짜.
풀어놔야 해. 일단 등산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좀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죠. 골다공증이 무서운 건 알았지만 참 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면 어디 다니시기도 무섭죠. 그러니까요. 이 젊은 나이에 뼈 나이가 70대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조영 씨 오늘 오셨나요? 어디 계실까요? 저기 보이신다. 아, 저기 뒤에 계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그 손가락 다친 게 생각보다 좀 심각해 보이시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저기 다친 손가락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제가 푸셨네. 지금 손이 지금 점점 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아직. 예, 지금 재활 치료 중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특히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엄마 걱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파라핀 치료기도 선물로 해줘가지고 집에서 물리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게 운동은 어느 정도 하세요? 제가 운동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네. 혹시라도 골절이 될까봐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겁이 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운동하는 것이 나은 건가요? 뭐든 안 쓰면 약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뼈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리와 발은 체중을 딛고 매일매일 걷도록 만들어진 기관인데 잘 걷지 않으면 뼈가 자극을 받지 못해서 더욱 약해지고 골밀도가 감소하는 불용성 골감소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더라도 전문의 주치의가 걸어도 된다고 하면 열심히 딛고 걷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그 뼈는 엄청 단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구멍이 뚫릴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세포,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존재합니다. 파골세포는 뼈를 사라지게 만드는, 즉 먹는 세포고요.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이 파골세포가 낡은 뼈를 갉아먹으면서 지나가면 조골세포가 뒤따라가면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일종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뼈의 재생 과정을 통해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새로운 뼈로 대체되면서 뼈의 강도와 골량을 유지하게 되고 단단한 뼈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세포는 서로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조골세포에 의한 뼈 형성은 최대 6개월이 걸리고요. 파골세포에 의한 뼈 파괴는 좀 빨라서 약 2에서 4주 내에 완료가 됩니다. 제가 잘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뼈를 부수는 애가 비행기 속도라면 뼈를 만들어내는 애가 걷는 속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네. 맞습니까? 야, 머리 좋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와. 정상뼈도 속이 꽉 찬 게 아니라 조금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뼈는 빈 공간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죠. 이렇게 점차 골밀도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도 구조물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듯이 우리 몸의 뼈도 구멍이 숭숭 나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뼈가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골밀도 역시 계속 변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령에 따른 골밀도 변화를 살펴보면 사춘기 때 성인 골량의 90%가 형성되고 3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35세부터 서서히 골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세 전후 완경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골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10세 단위로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골다공증이 2배씩 증가해서 70세 이상의 경우 여성의 68.5%에서 골다공증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본인이나 혹은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골다공증으로 고생한 분들 계십니까? 저도 뼈가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길 가다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단한 뼈가 이렇게 부러지나 정말 황당했어요. 저 아는 친구는 골다공증 약도 먹고 있었는데 김장하면서 무거운 거 옮기다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골절은 교통사고처럼 크게 다쳐야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골다공증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미끄러지거나 발이 걸려 넘어진 경험은 사실 누구나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이때 세게 넘어지지 않더라도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바로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매우 위험한 점입니다. 드물지만 재채기 하다가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야, 이 재채기 좀 한다고 뼈가 부러진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뼛속 구멍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정상뼈와 골다공증 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충격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손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유, 아주 끄떡 단단하네요. 없죠? 끄떡 네. 없죠? 네. 이렇게 정상뼈의 경우에는 제가 손으로 아무리 눌러서 하중을 가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골다공증 뼈는 어떨까요? 벌써 아파. 아이고. 이렇게 우리 뼈에 구멍이 뚫리면 이 무처럼 외부의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골다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뼈가 골절되고 나서야 내 뼈가 약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미세 골절의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자신이 지금 골절 상태인지조차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골밀도를 체크해서 뼈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약 17.8%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단순 골절이 사망률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의아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노년기의 골절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간혹 부고를 들었을 때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심정지로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 보면은 폐렴을 진단받기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고관절 대퇴골이 골절돼서 누워 계셨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골절은 누워서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사도 누워서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음식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서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면은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혈전이 폐나 뇌로 날아가면서 색전증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뼈 도둑이 극성을 부리게 된 건가요? 바로 비타민 D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 D가 어떻게 생성될까요? 저 햇빛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햇빛 노출에 의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좀 저하가 되거든요. 논문에 의하면 이제 한국의 비타민 D 생성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햇빛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음식으로 보충이 필요한데요. 비타민 D 보충을 위해서는 말린 버섯, 말린 호박, 말린 생선 같이 햇빛에 자연 건조시킨 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골다공증이 아무리 소리 없는 그 뼈도둑이라고 해도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신호도 없을까요? 골다공증을 그래도 눈치챌 수 있는 SOS 신호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으시고 팀 이름을 외친 후에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신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치주 질환, 2번 청력 저하, 3번 휜 다리. 1번 치주질환. 1번 치주 질환.
치주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이유. 제가 골다공증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이빨은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흰 다리라든가 기억력 같은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빨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네, 아무 정답입니다. 증세가 없어요. 저는 너무 건강이 좋아서 나는 그런 병이라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런 증세가 오더라고요.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흰 다리 3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뼈에 구멍 나는 거랑 휘는 거랑은 다른 문제 같아요. 자, 이상훈 선생님, 이 중에 정답이 있겠죠? 네,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3번 흰 다리입니다. 와. 아니, 저 의외입니다. 예, 골다공증이 있으면 다리 모양도 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실 이제 다른 부분은 실제 이제 무너지면서 휘는데요. 무릎 부분은 생각보다 뼈가 단단해서 잘 이렇게 무너지지는 잘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흰다리가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무릎 자체 관절염 때문에 점점 안쪽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흰다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게 청력저하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청력저하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우리 귀에는 고막에서 전달된 소리를 달팽이관으로 보내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뼈가 있습니다. 네. 그 뼈의 이름이 바로 이소골인데요. 만약 골다공증이 생겨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면 이소골 역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청이나 이명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간혹 청력저하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골다공증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완경 이후의 여성인 경우 난청이 왔다면 한 번쯤 골다공증의 신호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치주 질환은 골다공증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골다공증은 전신의 골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턱뼈와 잇몸뼈를 파괴하는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턱 잇몸뼈는 골격에서 가장 빠른 뼈 대사가 일어나는 부위인데요. 만약 이곳에 문제가 생겼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통계를 보면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 확률이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야, 정말로 제가 어릴 때부터 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은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정작 내 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진 적이 없거든요. 뭐 간단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에 안 가고 좀 간단하게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뼈가 건강한지 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원 받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주세요. 예, 네.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팔팀 한 분, 그리고 청춘팀 한 분, 그리고 저까지 좀 가능할까요? 예. 골다공증과 근력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데 근육이 많이 빠지는 걸 우리가 근감소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근력도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감소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악력 테스트예요. 근감소증 기준이 남성은 28kg 이하, 여성은 18kg 이하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수병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남성은 2리터 생수병 14개, 여성은 9개. 한 손으로 거뜬하게 들 수 있으면 근육이 이제 충분하다. 그럼 이제 골다공증 위험도 그에 비례해서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앞에 있는 생수통 묶음을 들고 3초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실 때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들면 허리를 쓰시게 되죠. 허리가 좀 다치니까요. 다리를 조금 벌리시고 살짝 이렇게 앉으셔서 잡으셔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팔로 이렇게 들거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걸쳐서 이 손 아기 힘으로만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먼저 또 예. 여기서 가장 또 전문이니까. 아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 신혼이라 허리가 다치고 큰일 나요 지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와. 야,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이게 두 분이 가능할까 모르겠네. 어. 그럼 야, 과감하게. 다리를 자. 충분히 벌려주시고요. 네. 충분히 벌려주시고. 먼저 자, 완전히 잡으시고, 네. 자, 동시에 하나, 둘, 셋. 아이고. 동시에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하지 마. 무리하지 마세요. 이야. 아, 어머니, 잠시만요. 이야. 엄청 무거운 건데. 18kg래요. 표정이 괜찮으시. 20kg인 줄 알았는데 아, 가볍네요. 그리고 웃으시면서 드시면 안 되죠. 가벼워. 저 인상도 쓰시고 하셔야 돼. 웃으시면서 드시니까 와. 아, 저는요 진짜 못 들겠네요. 진짜 뼈 관리를 잘 해야 되겠어요. 아, 창피합니다 정말. 아이고. 못 들으시는 게 아기 힘도 아기 힘이지만 허리나 다리 힘이 약하셔도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든 근력이 약하다는 거는 우리가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력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만나보실 주인공은 30대의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발목 골절까지 겪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뼈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와. 이야, 볼륨자. 이야. 야, 저거 13파운드. 이야. 와. 이야. 나 봐봐. 하나, 둘. 안녕하세요. 63세의 김동현입니다. 67세 장명신입니다. 저는 골다공증을 알았어요. 36살 때쯤 된 것 같고요. 마이너스 2.6이라고. 일상생활 하면서 걸어 다니면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발목이 이렇게 툭툭 꺾이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졌는데 골절당해서 입원하고 치료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죠.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도 다리랑 무릎이 아파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죠. 아니 근데 골다공증 있으시다면서 무거운 볼링공 괜찮으실까요? 잡아, 가르치는 대로 하나, 둘, 셋, 가운데로 하나, 둘, 셋. 옳지. 이야, 거침없습니다. 딱 일렬로 잡고 그렇지. 자,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옳지. 잘했어. 그래. 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저희 남편 덕이 정말 많이 컸죠. 남편이 이렇게 운동하자 그러고 제가 덕분에 지금은 막 떠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고 옛날에는 이게 손목이 약해가지고 물병도 제가 잘 못 땄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병도 퍽 따고 뼈가 정말 많이 튼튼해졌어요. 자, 야, 배드민턴까지. 됐어. 아이고.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야, 아까 나왔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네. 이 정도면은 야, 잘 뭐 치시는데. 대회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데. 야,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죠? 그러니까. 당신 잘했다. 아니, 남편분이 더 힘들어하시는데, 지금? 그러게. 아니야, 졌다. 안 지쳐? 괜찮은데? 은근슬쩍. 아이고, 손 잡아주시고. 아이고, 물 좀 마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두 분. 이제 정말 많이 나보다 더 좋아졌네. 정말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이제 나보다 더 잘하는데. 다행이다, 많이 좋아져서.
골다공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작년에 검사를 해봤더니 1.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와. 아, 이거 너무 좋다. 아우, 다행입니다. 샐러드. 아유, 두 분은 뭐 신혼 부부 같아요. 예. 네? 달달하니. 아유,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 물 드세요. 어? 아우, 남편. 잘 먹었습니다. 남편하고 제2의 인생을 이제 좀 멋있게 그동안 못 가봤던 데가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남편하고 좀 더 체력을 많이 더 길러가지고 안 가본 곳 다 여행하고 싶어요. 인생 이막을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셨는데 참 그 힘든 시간 이겨내고 남편분과 함께 운동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오늘 김동현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야. 오, 네, 반갑습니다. 골다공증 처음에 진단받게 되신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아, 제가 30대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다 알게 됐는데요. 골다공증은 그때 당시에 제가 심각하게 인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했거든요. 이야, 진짜 건강하시네. 그래서 제가 진단받고도 그냥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5, 60대가 되니까 발목을 삐끗하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 진짜 정말 살짝 넘어갔는데 왼쪽 발목이 부러지니까 정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친정엄마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넘어지면서 엉치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계속 누워 계시다가 6개월 만에 정말 고생 많이 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다공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실감하게 됐죠. 골다공증도 원래 가족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 국내 한 연구팀에 따르면 부모의 골밀도가 낮으면 자녀가 20대가 됐을 때 최대 골량이 낮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아빠와 엄마 모두 골밀도가 낮으면 자녀의 골밀도가 낮을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부모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본인도 정기적인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운동하고 뭘 챙겨 드시던데 그건 뭔가요? 그거는요, MVP라는 거예요. 제가 골다공증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남편이 챙겨줘서 먹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 제가 MVP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MVP 이거 좀 낯섭니다. 이거 정확히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MVP라는 게 우유에서 추출한 유단백 추출물입니다. 일종의 단백질인데요. MVP, Milk Basic Protein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걸 줄여서 우리가 MVP라고 합니다. 우유를 끓이면 하얀 막이 생기는 거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 하얀 막이 유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유청에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을 좀 추출해서 만든 게 MVP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뼈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저는 그 우유를 워낙 좋아해서 자주 마시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는 사이에 MVP를 많이 먹고 있었겠네요. 안타깝게도 우유만으로는 MVP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MVP는 우유에 0.005% 들어있는 극소량의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우유를 통해서 MVP의 하루 권장량만큼 섭취하려면
우유 26리터, 우유 26리터, 즉 200ml 130잔 가까이 마셔야 한다고 와, 합니다. 저 정도면 거의 농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은 양이죠. 아니 이렇게 먹다 보면은 뭐 뼈 건강은 좋겠지만 이거 배가 거의 뭐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우유 자체도 좋은 식품이지만 MBP를 섭취하는 목적이라면 기능성 원료로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칼슘 때문에 우유를 챙겨 먹었지 MBP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칼슘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칼슘은 흡수율이 낮은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또 혈관에 축적돼서 석회화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혈관에 석회화가 일어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칼슘제도 무작정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적정량을 드시면 되겠고요. 평소 식사할 때 챙겨 드시는 정도로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치아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했었는데 임플란트 받을 때 골다공증 치료제를 끊으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골다공증 치료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골다공증 치료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제 이름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치료제거든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만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치료제를 오래 쓰시면, 그러니까 수년간 정말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턱뼈 괴사라는 무서운 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치과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면 여러 치과적인 합병증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좀 끊거나 다른 골다공증 치료제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처럼 골다공증이 이미 있는 사람도 MBP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기존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MBP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해봤습니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파골세포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골밀도가 낮아진 뼈는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MBP를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오, 여기 채워진다. 오, 야, 구멍이. 와. 오, 여기 채워진다. 파골세포가 억제되고 조골세포가 활성화되어 균형이 맞춰지면 뼈에 생긴 구멍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구멍이 진짜 다 채워졌어요?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려보면요. 구멍이 생긴 토끼뼈에 MBP를 투여하고 48시간 뒤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대조군과 달리 MBP 섭취군은 뼈에 있던 구멍의 수와 크기가 감소됐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160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줄더니 지금은 156이에요. 이것도 뼈 건강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네, 노화로 인해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척추뼈 간격이 좁아져서 1, 2cm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제 키가 줄었다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척추뼈가 무너지면서 척추뼈 높이 자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동만으로도 척추뼈가 쉽게 골절되는데요.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기면 마치 빈 상자가 찌그러지듯이 척추 높이가 작고 찌그러지면서 낮아지고 몸이 앞으로 굽으면서 키가 줄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한번 생기면 재골절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키가 많이 줄어든 분들은 뼈 상태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골다공증 때문일 수도 있는 거네요. 척추 압박 골절이 무서운 이유가 또 있는데요. 뼈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장기 보호입니다. 척추뼈에 문제가 생기면 몸속 장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에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가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심폐 기능이 저하되고 심부전이 동반되면서 심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위나 대장이 압박을 받으면 소화기 질환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척추뼈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MBP가 도움이 될까요?
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40세 이상 완경기 여성 27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요추 밀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골다공증 관련해 좀 무서운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저는 이제 어깨 전문이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 소위 어깨를 둘러싸는 힘줄이 끊어진 그 파열에 대해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이 어깨 수술 후에도 또는 어깨 수술 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40, 50대 이후에 힘줄이 파열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때 힘줄을 다시 이제 이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보통 힘줄이 뼈에서 뚝 떨어지면요. 이 힘줄을 다시 뼈에 이제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붙이려면 이 뼈에 나사를 박아요. 근데 나사에 실이 달려 있거든요. 나사를 박고 그 실을 이용해서 힘줄을 꼬매줍니다. 근데 이거를 수술을 잘해서 잘 꼬매줘도요.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그 박아놓은 나사가 통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그냥 통째로 다 힘줄이 재파열이 되는 거죠. 수술할 때 또는 수술 치료 후에도 직접적으로 골다공증이 영향을 줍니다. 아이 낳고 나면 뼈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출산한 딸이 걱정되는데 젊은 사람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평균 나이 21.3세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6개월간 MBP를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요추 골밀도가 증가했고 뼈 형성 지표 또한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젊은 분 중에서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골절은 일반적인 골절과 다릅니다. 뼈가 부서지는 분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형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정상뼈, 오른쪽이 골다공증 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고. 이야. 이렇게 보시면 어이구. 네. 쫌쫌하네요. 네. 이런 경우는 뼈가 부러져도 수술을 하거나 또는 수술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잘 맞춰놓으면 뼈가 잘 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요.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스러지거든요. 뼈가 약한 상태에서의 골절은 이런 식으로 뼈가 쉽게 이제 바스러집니다. 이렇게 조각난 뼈는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힘들고 수술하거나 붙이더라도 골 유압률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골절을 피하고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골밀도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골 강도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칼슘과 인,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콜라겐과 같은 유기질, 그리고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골밀도는 뼈 속에 있는 무기질이 얼마나 밀도 있게 촘촘하게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 강도는 무엇이냐? 나머지 유기질의 함량까지 파악해서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파악하는 실질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골밀도가 정상이더라도 골 강도가 좋지 않으면 뼈가 쉽게 부러질 수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촘촘하게 쌓여있는 나무 블록을 골 밀도만 높은 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 블록은 골 밀도는 물론 골 강도도 높은 튼튼한 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골 밀도만 높은 뼈는 충격을 가했을 때 무너지는 모습이죠. 너무나 쉽게. 반면 골 밀도와 골 강도가 모두 높은 뼈는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고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 골 강도도 노력하면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네, MBP가 골 강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경 이후인 65세에서 86세 여성을 대상으로 12개월간 매일 MBP 40mg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뼈 파괴 현상이 발견됐지만 MBP 섭취군은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골 강도가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뼈 파괴 지표는 감소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MBP 섭취 시에 그 주의할 점은 뭔가요? 과유불급이죠. 과다 복용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MBP의 하루 권장량인 40mg을 지켜주시고요.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므로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청년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오세요. 채널 A